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작가 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사진 이야기가 아니라 좀 진지한 이야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저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사진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올 때에는 나의 모습, 행동, 생각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좋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전할 때 그 사진을 통해서, 내 사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랬죠.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영상을 통해 꾸준히 저라는 사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작게나마 나쁜 영향력 또는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1시간 이내에 최소 2개 이상의 싫어요가 항상 눌리고, 틈틈이 앞뒤 없는 악플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저를 부정적이게 바라보시는 분들을 비판하는 영상이 아니라 그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어렵게 꺼내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왜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정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보여지는 저의 모습 때문일 거예요. 일단 저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얼굴도 생각보다 크고 정돈된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많고, 또 팔에 타투도 있죠. 그리고 제가 셔츠를 자주 입는데 습관적으로 셔츠 버튼 위에를 몇 개 풀고 입고 다닙니다. 일단 저의 외형적인 생김새에 대해서 불편해 하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성형밖에 없기 때문에 사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타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은 타투에 대해서 저에게 앞뒤 없이 문신충이라고 악플을 적으시는 분들이 그동안 조금 있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정말 저는 문신을 했으니까 문신충이 맞겠죠? 근데 타투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만난 너무나도 멋진 분들을 통해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지게 되고 하게 된 것이 타투입니다. 이 타투가 문화와 인식에서 오해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보다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많은 타투하신 멋진 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멋진 분들 중에서는 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CEO도 계시고, 유명한 호텔의 셰프님도 계시고, 멋진 집을 짓는 건축가분도 계시고, 좋은 작품을 만드시는 예술가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만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정말 큰 좋은 영향력을 주셨고요. 제가 타투를 하신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분들이 자신의 타투가 사업이나 일을 할 때 가리고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아닌 나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스타일로 당당히 생각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고등학생 때까지는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걸 왜 늙어서 고생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타투를 하신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알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하고 타투를 통해서 무서워 보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몇몇 분들 계신 것 같지만, 그 소수보다 대부분의 타투하신 분들이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멋진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만난 타투하신 분들 중에 열의 9명은 다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향을 지니고 계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순히 제가 타투를 했다는 모습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타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투를 불편하게 보신다는 것은 분명 주변에 누군가 타투를 하신 분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타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타투 하신 분들 중에 나쁜 사람보다 좋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나중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타투를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마주하게 된다면 타투를 했다 안 했다와 상관없이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씩 이 타투에 대한 오해, 생각, 불편한 생각들이 조금은 편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입는 옷 스타일, 셔츠의 이제 이 윗부분을 살짝 푸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소소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오랜 습관이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이라서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보다는 편한 옷이 더 좋고요. 그래도 제가 셔츠를 입는 이유는 좀 더 단정해 보이고 싶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셔츠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통해서 셔츠를 입은 제 모습, 그리고 여기 단추 푼 모습이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옷 입는 거, 옷 구매하는 거, 옷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렇게 큰 욕심이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싱글일 때는 1년에 한 2-3번 백화점에 가가지고 한 30분 둘러보고 그 분기별 옷들을 다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쇼핑몰 백화점에 안 간 지 거의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파니님께서 제 옷을 그냥 알아서 골라주시고 사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의 말투 때문일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가 영상을 통해 말을 할 때 제 말투를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의 댓글을 틈틈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댓글 중에 하나가 카메라 관련 정보를 나눌 때 4K를 발음할 때 왜 4K라고 발음하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4K는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냥 4K는 4K라고 불렀기 때문에 4K라고 그냥 말하는 건데, 한국적인 발음을 이제 생각했을 때 4K가 아니라 4K 아니면 4K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 정보를 나누면서 그때 깨우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발음적인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4K를 4K라고 발음하고 싶은데,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4K가 4K가 되고 4K가 4K가 안 되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저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 혀가 짧아서 꾸준히 발음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보다 해외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국말도 뭔가 어색하고 영어도 뭔가 이상한 그런 말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말하는 방식과 습관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유튜브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스타일과 말하는 방식이 연습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개선하고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 제가 계속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다면 지금 말투보다 미래의 말투가 더 많은 부분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 초창기 영상에서 저의 말투를 보니까 지금의 말투보다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투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불편해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에게 주어지는 기회들과 내가 하는 일 때문일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제가 사진 카메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채널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점점 많은 기회들과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기회이고 저에게 찾아오지 않을 멋진 일들이겠죠. 정말 많은 대다수의 시청자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큰 응원을 해주시지만 특정 소수 분들은 그렇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놀란 부분은 그 특정 소수가 저와 같은 업에 종사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튜브 일이 아니라 사진 일을 할 때 제가 미국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잡지사에서 같이 일하던 미국 사진작가 분이 제 사진이 잡지 표지에 실리고 잡지사 SNS에 올라올 때마다 너 그런 식으로 사진 찍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조언을 과장한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사과를 자주 했냐면 저는 사진 문화가 발전되고 사진을 찍는 분들이 대중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작가,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존중해요. 이 사람의 사진을 잘 찍든 못 찍든 상관없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소중한 추억, 기록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게 다가오는 기회와 주어지는 일에 만약 누군가 불만이 있고 문제점을 말해준다면 저는 논쟁하지 않고 사과드립니다. 이 사과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기 어려운 거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해서 행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가 되지만 그만큼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저는 시기와 질투가 저 스스로 저는 시기와 질투가 없을까요? 물론 저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진 시기와 질투는 남들에게 하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저 스스로 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고 단지 모든 사람이 착함과 나쁜 자 모두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착함과 나쁜 자 모두 가진 사람이고요. 이 생각을 마음에 지니고 삶을 살아오다 보면 결국 내가 가져야 되는 시기와 질투는 남이 아닌 나에게 스스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느꼈습니다. 너 이거밖에 안 돼? 더 잘할 수 있잖아. 너 좀 달라져야겠다. 너 좀 변화해야겠다. 이 말들을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불편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늘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불편해할 때 불편해하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거기에 티끌 하나 부끄러운 점이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나는 이 사람한테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논쟁이나 언쟁이 있는 게 아니라 토론과 소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를 불편하게 보신 분들, 제 영상에 싫어요 버튼을 늘 눌러주시는 분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제가 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래왔듯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발전하고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적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크였습니다.